경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답 해설 방송 시즌 2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좀 어수선해요. 경마장에 토요일 날또 문종원 기수의 또 데모 시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좀 마사이도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근데 부산보다는 서울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부산은 조금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 휩싸일 필요는 없죠. 요즘은 이제 소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 건가요? 어, 약간 좀 비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얼마 전에 요즘 드라마들을 잘 안 보는데 제가 낭만 닥터 김사부 그걸 보니까 소신 있게 산다는 거, 그 소신 있게 자기가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김사부라는 그 주인공이 굉장히 소신이 있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을 보여주죠. 별거 아닌 드라마로 넘길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마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나는 소신 있게 이야기를 했나, 여러분들이 현혹시켜서 내가 돈 벌기에만 급급했던 모습도 있었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전화 와요. 문자 같은 거 신청하시면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랬나? 아마 이 방송을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전화 오면 제가 받습니다. 전화 오면 제가 받는데 좋은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한대건 씨냐고. 좋은 거 있죠. 취재 들어가니까 직접 기수도 만나고 조사도 만나니까 좋은 거 많죠. 문제는 그게 그렇게 안 들어와서 문제죠. 이게 사실입니다. 직접 만나서 들어오면은 정말 좋다고 한 마필이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정말 좋아요, 뭐 쌍대가리 놓고 사세요, 집 하나 사세요,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들을 수는 없고요. 괜찮아요, 나아졌어요, 뭐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들어오죠.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돈을 주고 받지 않은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돈 한 1억씩 주면서 얘가 때려 죽여도 이건 오니? 안 돼요. 돼요. 이건 확실하겠죠. 하지만 전 돈 주고 받지는 않아요. 에이스 경마의 취재 기자로서 제가 복귀해간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죠. 이게 이래 했는데 이번엔 어떨까? 이번엔 컨디션은 좀 어때?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오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거짓말 안 해도 되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취재를 오래 해보니까 어떤 기수는 뭐 진실 한 10마리를 얘기한다 치면 진실이 한 9마리야. 그 중에 한 마리는 뻥카를 치죠. 뭐 그런 기수도 있고, 10마리가 출전하는데 10마리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기수도 있고요. 얘기하자면 길어. 사람도 좀 많고. 문제는 경주마들의 능력을 모르고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 그 말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가서 대답을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경주 편성이라든가 아니면 경주마들끼리의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한대건이라는 예상가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내용은 이러이러하더라, 기수나 조계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성을 보니까 이거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제 역할이죠. 들은 대로 뻐꾸기처럼 앵무새처럼 얘기할 거면 제가 굳이 그렇게 평일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엉덩이에 짓물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소신 있게 행동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실과는 어느 정도 타협을 했고, 약간 제 의지대로 안 될 때에는 저 역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오늘 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소신 있게 산다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한 내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갔을 때는 저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항상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뭐 귀담아 듣지 않으시니까 다 넘기시고, 뭐 왜 경주 얘기 빨리 안 하냐, 저 새끼 또 쓸데기 없는 걸로 한 10분 까먹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각오가 그렇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토요일 경마 차분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안 까불지 않아요. 그래도 할 건 하고 넘어가야지. 광고. 무통장 입금 하실 분들 여기 마우스를 따라오시면 여기 새마을금고 있어요. 하루에 2만원, 이틀에 3만원, 3일에 4만원. 요즘 뭐 토요일날 3만원씩 입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결제 060 300에 7766 외울 때도 됐죠. 그쪽으로 하시면 제가 전화 받고요. 입금하시고 내가 뭐 누구 입금했다, 뭐 그냥 저 입금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입금한 사람 이름을 있어야지 알지.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성 정보는 밑에 거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엑기스만 모아서 오늘 방송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들어갔다 왔어요. 매주 목요일이면 여지없이 취재 들어갑니다. 수요일날도 취재를 들어갈 거예요. 조회사 인터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승부처 2, 6, 7, 10, 10이에요. 5개의 경주 승부처 잡았고요. 2, 6, 7, 10, 10이에요. 좀 더 나와요.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10경주는 더버가 메인 승부처, 제주용만 6경주에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원하게 맞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PD가 더버가 메인 승부가 지금 4주 연속, 5주 연속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뭐 제대로 주역 한 방으로 때린 건 몇 개 안 되고 다 방어로 떨어져. 무슨 살이 걸렸나? 왜 이러지? 뭐 적중하면 기분은 좋긴 하지만 영양가 있게 적중을 해야죠.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고, 그래도 우리 PD가 광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경주월이 1700m 국산 5등급의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1번호 인더스카이는 능력을 떠나서 조건을 잘 만났다. 3번호 최강 파티가 제대로 마피를 만들어 놨고 승부의지 있는 마피. 3번 놓고 1번 드려. 선두 지켜내고 2, 3위권에서 3번, 10번 두 마리 격차 좁혀집니다. 경주리 1600m 제9경주 스테이어 챌린지 롯 6경주입니다. 1번말 레드블레이드 수강이 김용군으로 다시 교체가 됐기 때문에 6번말 릴페트로는 마피 상태가 괜찮고 선수문제가 강점을 보였기 때문에 1번 놓고 6번 6번날 1페트론 2위는 1번날 레드블레이드. 경주월이 1400m 국산 3등급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5번 다이나믹 펀치가 이제 점핑 출전이죠.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고 봅니다. 10번말 라운드 퍼스트가 외곽으로 밀리긴 했지만 8분의 순발력을 보여주는 마피 있죠. 10번 놓고 5번 단토 막건이고요. 10번, 2번, 5번입니다. 10번, 2번, 5번, 10번, 5번, 2번. 이번 주에도 좀 주력 한 방 막건으로 좀 떨어지는 막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1경주예요. 12마리 앞피디 출전을 했고 앞말 둘만 출전을 했죠. 편성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전체적으로 그래요. 토요일 경마 편성이 강한 편성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은 조금 나아진 마피 있어요. 본말 라운블러드 참 별거 없죠. 지난번에 인기 1위만을 팔릴 때에도 저희들은 좋은 내용 가지고 제의를 하고 적중에 성공을 했던 기억이 있는 마피입니다. 마피의 능력도 알고 있고 또 이역 기수도 자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라운블러드는 항상 좀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지난번에도 불안한 말씀을 드렸었고 경주 결과는 좋죠. 오늘 이역 기수 만나봤는데 조금 나아졌다고 해요. 나아진 모습은 있고 또 지금 망사 눈가면으로 장구를 좀 교체를 했죠. 집중력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말도 나아지고 장구에 대한 신경도 썼기 때문에 무뎌지는 마피예요. 그러니까 과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마피들은 실전에서 조금 더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도 괜찮고요. 3번마 비앙카는 제가 이거 들어올 때까지 한번 노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의 영주 좀 아쉬움이 있는데
마방에서는 그래도 경주 거리를 줄였다고 해요. 100m 줄였죠. 1200m로 나오고 또 안말 변수 편성이기 때문에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말은 정말 좋습니다. 조개떼의 모습 보면 이미 몇 골을 했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실전에서 안 뛰니까 마방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조교 잘해놓고 성적 안 나오면 제일 답답한 게 누구겠습니까? 마방이죠. 비앙카는 조금 더 띄워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8만 라스트 매직도 크게 믿을 거는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밀어서 선행을 나서고 무리한 전개 탓인지 전개를 잘 풀고 미라클 2천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마필이 대단한 능력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거리도 낮은 건 맞지만 근데 다른 출전하는 마피들의 능력이 원체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도 최근에 거림이 좀 나와주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이 좀 더 낫다라는 의미에서 8번을 축으로 가져가는 거지 이 마필이 한 2단계 위다? 3단계 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착각하지 마시고요. 10번마 윈드힐도 데뷔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직전 경주 부진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당시엔 1000m였고 1300 거리를 늘려서 부진한 건가? 그래서 제가 문상혁 기수를 직접 만나서 물어봤는데 거리 탓은 아니라고 해요. 자기가 봤을 때는 최적 전개였었죠. 게이트 안쪽에서 선유권의 최적 전개를 하고 끝걸음이 무뎌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마필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들쭉날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기 때의 모습은 그 베스트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팔리기는 하지만 역시나 믿음은 좀 덜 가는 마필. 도깨비 같은 33조의 마방이다 보니까 또 이런 마필들이 또 갑작스럽게 성적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버리기에는 아깝고 또 가지고 축으로 도착하니까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고요. 실버 송환 플레이어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죠. 10월달 경주의 1분 3초 때 잘 뛴 걸음은 아니에요. 분명히 잘 뛴 걸음은 아니지만 끝걸음이 남는 모습을 보였고 또 말을 잘 만드는 이 전성기 마방 25조의 마방의 스타일이 말이 안 되면 좀 휴식을 가졌다가 말을 만들어 놓고 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렇게 조교 때 모습 보면 뒤가 좀 엉겨요. 그래서 베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눈 가면도 챙겨서 쓰였고 또 제가 이번 경주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누누이 그렇게 능력마가 없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혼전 중에 한 발을 쓴다면 그래도 가능성 보이지 않을까. 근데 조상범 기수도 조교를 해보면 이렇게 확 와닿는 느낌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애매한 마필들이죠. 안말경주 편성, 약체 편성에 저마다 인기가 실리고 있지만 이 마필은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마필들은 없기 때문에 혼전으로 흘러가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8번마 라스트 매직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축막감으로 놔야 될 것 같은데 반신반이고요. 가장 배당이 나올 수 있는 3번마 비앙카는 복병으로 여러분들이 안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일경주에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당칸이야 레드 뒷바가 많이 잡혔네. 이 참 별거 없는 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넘어갑니다. 하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11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 어느 정도 이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들이 아닌가 이런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킹리스, 나는 전설, 나의 전설, A to Z, 야오 골드 이 마필들이 인기권일 것 같고 배당에 나온다면 의외로 좋아진 이 부분 강화처녀가 이게 문성혁 기수가 이전에 조교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말이 무슨 또라이 같긴 한데 어느 날은 잘 뛰고 어느 날은 못 뛰니까 조교 때 나아진 건 맞다고 해요. 나아진 건 맞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가능성은 있고 이 4마리 안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팔리는 마필이고요. 이 중에서는 직전 경주 때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모든 마필도 언급해드렸지만 더 나아진 마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마필을 충마로 넣을 생각이고요. 문제는 8마 A to Z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마필을 지난번에 인기권에서 이제 입상을 하면서 4.8배가 나왔는데 당연히 적중을 했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악벽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악벽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외측 기댐이죠. 바깥 기댐이 워낙에 심했던 마필이고, 바깥 기댐 때문에 제거을 받았고, 또 지난번 경주 때에는 선두권 공략을 할 수 있는 게이트 안쪽에서 약간의 기대죠. 여전히 뭐 확 나가진 않지만 문정경 교수가 상당히 코너에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머리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은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해서 나아진 건 맞아요. 나아진 건 맞는데, 이렇게 한번 나갔던 마필들은 언제든지 다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감은 있죠. 만나본 이동화 기수는 장구를 망사 눈가면으로 바뀌었어요. 역시 나가는 모습은 있다고 합니다. 저기 때 나가는 모습은 있지만 장구를 망사 눈가면으로 바꾸니까 한결 더 나가는 게 좀 덜해졌다. 이런 것은 이동화 기수를 직접 만나서 제가 들은 얘기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어디서 절대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한 대건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대건 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화 기수는 나름대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싶지는 않아요. 항상 불안불안하니까. 언제 삐질지 모르고, 또 게이트가 또 안쪽이라는 모르는데 외곽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인기권 안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경주예요. 이건 힘을 어느 쪽으로 실느냐가 문제이고, 한대건은 이번 2경주를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좀 더 일찍 나오셔서 호주머니 채워놓고 따뜻한 점심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적중이 나와주었으면 합니다. 한대건 서경마 2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경마 3경주 넘어갑니다. 12만 FP를 출전했는데 뭐 딱 내세울 수 있는 마필은 없는데 충만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마 로얄 축복, 삼마 디에코, 이 두 마필 중에서 뭐 충만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분마 로얄 축복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조교 때 모습은 너무 좋다. 형철이 형을 시영철 기수를 만나봐도 조교 때 모습은 너무 좋은데 실전에서 걸음이 터지지 않으니까 매번 아쉬움이 있었는데, 직전 경주 때에도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끝권을 보여줬어요. 자, 이번에는 임기현 기수로 고피가 바뀌었고, 임기현 기수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편성도 잘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한 놈이 나아요. 나아지고 있는 마필 중에서는 2번을 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애매하죠. 그래서 한번 디에코도 매번 그따라하긴 한데 조한별 기수를 만나보면 항상 좋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 마필의 경주력이 이게 단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편성은 잘 골랐고, 파워프라이드는 한 발이 있고, 컴플릿 모션은 매번 그따위로 뛰고요. 럭키 플레이는 올라오는 거라고 보였었고, 골드필드는 선행을 가는 게 좋은데 뭐 선행을 갈 수도 있죠. 근데 뭐 지구력이 워낙에 부족하니까 이거는 뭐 거의 복병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요. 선행을 가도 덜미가 잡히고, 사마 디에코도 선행을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뭐 2번, 4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1번, 5번, 7번 이런 나필들도 결단코 도전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2번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검빛종 합체를 보면 뭐 2번이 압도적인 축이겠죠. 이 사마 디에코가 어떤 경주력을 보일지는 조금 애매하게 합니다. 2번만 로얄 축복은 내용은 괜찮아요. 서경마 4경주 넘어갑니다. 12번 FT 출전했고요. 정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경주가 아닙니다. 이게 뭐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고, 정말 똥말 중에 상똥말, 경주 분할까지 되면서 능력마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단 한 마리도 없어요. 건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충막감은 6번 영주스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데뷔전 꼴찌, 그리고 나서 공백기 또 꼴찌, 그리고 나서 1월 11일날 경주에서 끝걸음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기대는 거죠. 안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는 이 끝걸음을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자세가 좋지 않은 마필들은, 기대거나 흔들리는 마필들은 당연히 끝걸음이 덜 나오죠. 그래서 마박은 반가지 큰 고리 제가 이제 교체를 하면서 신경을 썼고요. 일단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김영근 기수가 이 마필이 빠른 마필은 아니거든요. 10번이나 10번, 뭐 11번이나 12번이 더 빠르지, 순발력만 놓고 본다면. 하지만 김영근 기수의 스타일상 이 마필을 그냥 바닥에 뉘어놓고 이 경주를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누구나 다 알아요. 이 편성이 약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김홍 기수가 또 밀어제끼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6번이 이번 경주 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거 한 마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3번 선샤인 레이드 선입권 가담되고 그린 레이드도 올라오고 으뜸이는 선행을 가서 편하게 가서 버텨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고 지구력이 없죠. 지금 막 굿선도도 지구를 건너고 차라리 이 구마 잭스칸이 지난번 1700 뛰고 삽질인데 1300은 조금씩 버텨요. 그래서 차라리 9번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근데 매번 그 타령이니까 이 경주는 상당히 애매한 경주입니다. 무리하실 필요가 없는 경주고요. 6번만 영주스턴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면서 현장에서 나머지 마필들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은 볼까요? 지금 9돈 더 이렇게 잡혀요. 한등은 6번 놓고 하겠습니다. 6번 마필 영주스턴 현장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의도적으로 한번 분산하셔서 배당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금만 5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딱 부러지는 마필은 없죠. 고속페달도 지난번에 패죽이니까 올라온 모습을 보였는데 1400이에요. 물론 이제 못 뛴 걸음은 아니지만 김영gun 기수와 좀 호흡이 좀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편성을 잘 골랐기 때문에 뭐 팔리기도 하고 뭐 안 될 건 없어 보이고요. 원더풀캣은 홍철철 기수를 만나보면 딱 한 발을 몰아서 쓰는 유형이기 때문에 1401에서 호흡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서 과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8번 서울매직이 윤태혁 기수예요. 의외로 최근에 나아졌죠. 지난번에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창고 타는 한 발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에요. 왜 지난번에 이렇게 무리해서 꿀꿀 끌어올렸을까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편성은 잘 골랐고 블루밴드는 매번 선두권에 가다면서 끝걸음이 묻어지기 때문에 발전할 수는 없고 3번 위너 템플러가 이제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제주형 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마필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 자체가 뭐 대단한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여준 거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너 템플러도 경쟁은 있지 않나. 어쨌든 1번 고속 페달이 늦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좀 가장 높고요. 3번, 4번, 8번 이 안에서 주력 막고는 선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번 놓고 3번, 4번, 3번, 4번, 8번 1번 놓고 3번, 4번, 8번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만 6경주 넘어갑니다.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앞에들이 출전했어요. 아마 현장 인기만은 8번 퓨처파이어일 것 같아요. 저도 이 마필을 지난번에 승부처에 충마로 놓고 한 방막건을 때렸다가 아주 개차반이 났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마필을 좀 착각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퓨처파이어가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추위권에서 한 발 보여줬고 직전이었죠. 김동수 기수가 선행을 받아내면서 여력 있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뭐 단순히 선행을 가서 뛰는 마필은 아닌 건 맞지만 직전 경주 때 부진했을 때 김동수 기수가 재결 위원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선행을 노렸지만 발주가 좋지 못해서 밀리자 생각보다 말이 더 나가려 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필 자체가 조금 더 선행을 가는 게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 선행을 쉽게 나서지는 못하죠. 뭐 안쪽에 있는 뭐 2번 뭐 원더풀 애쉬든가 3번 탱크삭스 뭐 하이비트,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퓨처파이어가 다시 한번 둘러싸여서 경주를 좀 무리하게 한다면 이렇게 과신할 수 없는 충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만의 출전으로 마방에 좀 아쉬움을 달래기 나온 건 맞고 전성규 쪽에서도 나름대로 기대치가 있겠지만 결국은 전개예요. 전개를 조금만 잘못 푼다면 이 마필도 고전할 수 있어서 이걸 충마로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은 없고요. 만나본 기수의 내용으로는 직전 경주 때의 아쉬움이 상당히 컸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을 놓고 한대원은 승부할 생각이고요. 좋은 내용이 있고
한대건이가 복귀를 해봐도 그 마필의 전개가 너무 많이 꼬였던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만큼은 만회할 수 있다. 자, 8만 퓨처 파이어 놓고 승부 들어가는 경주 아니에요. 자, 한대건의 충마가 따로 있습니다. 그 충마를 여러분들은 저한테 사가시면 됩니다. 승부 경주고요. 한대건의 그 충마를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메인 승부처 6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은 이어지는 승부처고요. 연타석 승부처, 엎어치기 승부처라고 할 수 있겠죠. 묶고 더블로 가는 경주. 12마리 아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경주력 자체는 다 고만고만해요. 제가 지금 2번 연속 출전을 했다가 삽질을 했던 3번 연일주. 전 이번에 가장 재밌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일추이란 마필은 사실 하위군에서 어느 정도 선행을 나서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1일 경주에서도 선두권에 가담을 했지만 외곽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고 12월 15일 날도 8번 게이트에서 발주는 느리지 않았지만 선두권에 빠른 마필이 있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지 못했어요. 이 연일추이란 마필이 선행을 쌓았던 마필이 거센질주 그리고 엘리트 레이디 뭐 어디에 내놔도 선행력 하나만큼은 나무랄 데가 없는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엔 경주 조건이 어떻죠? 3번마 연일출이 안쪽으로 들어왔고 다른 마필들의 순발력이 그다지 연일출이 못 넘어설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3번 게이트 2.1이기 때문에 자신이 밀고 나간다면 충분히 선행을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뭐 팔리긴 하지만 3번마 연일출을 놓고 승부를 할 생각이고요. 문제는 후차권 싸움인 것 같아요. 뭐 이 안에서 팔리는 마필들이 꽤 있죠. 뭐 솔개바람, 뭐 머니 치프, 위닝 블레이드, 화이트 코멧, 영화즈 플라잉이 뭐 이러한 마필들이 굉장히 이제 배당판을 뒤흔들면서 팔릴 여지가 있지만 이 안에 되는 마필도 있고 기수는 조교 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꼬랑지를 내린 마필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자, 경주마의 능력은 한대건이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마의 내용도 한대건이가 뚫린 귀로 듣고 왔던 내용들을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 이번 7경주가 6경주에 이어서 하는 승부처예요. 한번 연일출을 충마로 놓겠다. 현장에서 큰 이상만 없다면 그 생각이 바뀌지만 않다면 이건 한방입니다. 한대건 한방 주력 막권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 서울경마 7경주 적중으로서 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아필들이 출전했고요. 뭐 다들 고만고만하죠. 뭐 큰 능력들은 없는 것 같고 백두의 정상, 뭐 싱그러움 타임, TK데이 그리고 시우마 레이디 켈리 뭐 이런 아필이 인기가 아닌 것 같아요. 충막가면 시우마 레이디 켈리를 놓고 할 생각입니다. 외곽으로 밀렸고 뭐 승급전이고 거리도 선삼에 늘었으니까 만만치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2연승을 달려오면서 이 마필이 보여준 경주력은 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뭐 선행도 됐고 따라가는 정도도 됐고 늘어난 거리가 절대 뭐 불리할 것도 없고요. 뭐 현등급 옥산 5등급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투성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쉬운 마필이 이걸 다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나본 성격적 기수도 컨디션 나쁘지 않다고 해요. 쉬운 마필 기수의 조교의 내용도 나쁘지 않은 마필 충분히 놓겠습니다. 조교사는 항상 컨디션 좋다고 하는 2번마 백두의 정상 3번 싱그러운 타임은 혈통이 너무 좋은 마필인데 생각보다 안 뛰어져서 많은 아쉬움이 있죠. 직전 대비해서 마이너스 4kg 감량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승급전입니다. 얼마 TK데이도 항상 그 정도의 만큼은 띄워주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는 다소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1분 21초 대를 뛴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못 올 것도 없죠. 다만 금빛 열정은 뭐 선행은 갈 수 있지만 지구력이 부족하고 일본 뭐 검양도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컨트롤 조율을 했는데 아직도 베스트는 아니에요. 완벽하다고 볼 수 없고 가장 이변의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바로 20번 글로벌 천합니다. 애매하게 뛰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은 분명히 나아졌어요. 지금 컨디션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마필들보다는 10번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2번, 3번, 8번 중에서 방어하는 막권 현장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막권들을 한동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당 판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팔리겠죠. 3번 12번이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데, 이 3번 싱글원 타임은 뭔가 완벽하게 믿기가 좀 힘들어요. 뭔가 자꾸 발주해서 밀리는 경향도 있고. 어쨌든 지난번에 뭐 쥐어짜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편성이 강하지도 않았었고요. 이번에는 승급전이라는 핸드가 있으니까 4kg 감량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좀 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대건은 이번 8경주는 시오마 레이디 켈리를 놓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마 9경주로 넘어갑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똥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파노라마 데뷔전에서 이동화 기수가 정말 약체 편성, 똥말 편성에서 기가 막힌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고, 10월 20일 날도 그다지 뭐 편성이 강하지 않은 데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장배에 나왔을 때도 전혀 뭐 인기를 끌지 못했고요. 11월달 이후에 공백기가 있는데, 저는 이마피를 단 한 번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능력마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좀 편성이 만들어낸 김동균 조교사가 정말 똑똑하게 편성을 잘 쓴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충마로 놓고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편성이 그래요. 이게 상대마가 너무 없습니다. 정말 김동균 조교사가 편성을 잘 고르는 건지, 아니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김동균 조교사 보면 편하겠네. 어쨌든 간에 김동균 조교사는 조교사 출마 투파장에 매번 나오시는 조교사인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시원시원해요. 네,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또 굉장히 이 개그 코드가 상당히 있는 분이다 보니까 나이도 젊고, 지금 1월달에 8승이죠. 네, 지금 다승 1위를 달리고 계시는데, 그건 뭐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마방의 분위기가 좋으면 말들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방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분위기를 타는 거예요. 파노라마 뷰도 정말 편성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이마필의 능력보다는 편성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축으로 놔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놓고 사십시오, 때리십시오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마 문학스카이, 3번마 카이는 제왕, 뭐 9번 문학탭도 뉴욕 기수도 뭐 별 느낌은 없다고 하고, 10번마 DK 별지도 임기용 기수가 조교에 정성을 들여놨는데 그나마 좀 낫지 않나. 3.5kg 감량도 있고 약간은 좀 올라오고 있는 느낌, 나아지고 있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봐요. 내용적으로는 10번마 DK 별지가 가장 낫습니다. 8번, 10번 이거 한 방만큼 말씀드리겠고요.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냄새나고 뭔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8번 파노라마 뷰가 근본적으로 강한 마필이 아니니까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이거 8번 10번 맞고는 반드시 맞고는 사시고 구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종합적으로 봐도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문학스카이도 많이 잡혔나요? 어쨌든 8번 10번이 최저 배당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안구는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한대건의 어떤 승부죠? 토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한대건 이한경주에서 모든 승부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갈라? 배를 갈라는 건가? 광고 보고 오시죠. 경주월이 1700m 국산 5등급의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6경주입니다. 1번마 인더스카이는 능력을 떠나서 조건을 잘 만났다. 3번마 최강 파티가 제대로 마피를 만들어 놨고 승부의 있는 마피 3번 놓고 1번 드려. 2, 3위권에서 3번, 10번 두 마리 격차 좁혀집니다. 경주리 1600m 제9경주 스테이오 챌린지 로드 9경주입니다. 1번마 레드블레이드 수강이 김용군으로 다시 교체됐기 때문에 6번마 릴페트로는 마피 상태도 괜찮고 승품세가 강점을 보였기 때문에 1번 놓고 6번 6번 날 1페트론 2위는 1번 날 레드블레이드. 경주월이 1400m 국산 3등급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11경주입니다. 5번마 다이나믹 펀치가 이제 점핑 출전이죠.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고 봅니다. 10번마 라운 퍼스트가 외곽으로 밀리긴 했지만 8분의 순발력을 보여준 맛도 있죠. 10번 놓고 5번 단토막권이고요. 10번, 2번, 5번입니다. 10번, 2번, 5번, 10번, 5번, 2번. 자,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인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마필이 추천했는데, 뭐 팔리는 마필은 뭐 이어 멋진 금성,
뭐 CT 송암, 스페셜 어게인, CT 챔프, 승리 안 할까지 팔리나? 이런 나피들이 좀 팔려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 멋진 금성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430kg대의 체중이다 보니까 이게 긴 거리로 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죠. 체형이 작다는 것은. 거기다 부담 중량이 올라간다는 건 체형이 작은 마피한테는 최악입니다. 지금 56.5kg를 달았기 때문에 과연 이 마피를 추로 놓고 공략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자,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 굉장히 꾸준히 봐왔던 마피란 마리가 있어요. 식전 경주 때에도 사연이 있었고 이 마필은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더 관심을 덜 끌 것 같아요. 하지만 노려볼 가치가 있고 충분히 이 마필을 중심에 세워놓고 인기권을 공략을 해도 환수는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대건이가 어떠한 마필을 이렇게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필을 왜 충바로 놔야 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토요일경마의 한대건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과감하고 씩씩하게 배당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대건 더버가 메인 승부처 식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마 11경주 넘어갑니다. 12만의 FT 출전했고요. 뭐 충만은 있지 않나 봐요. 11번 멋진 왕자. 오늘 인경기에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원래는 이게 혼합 3등급에 나와야 될 외산마입니다. 근데 이제 혼합 3등급 경주가 출전 누수 부족으로 깨졌죠. 그래서 국산마 경주로 갈 거예요. 떨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00m에 라는 것에 대한 핸디는 있어요. 하지만 뭐 거리를 이렇게 타는 마필은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마필을 조교해봐도 나름대로 착실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의지도 가지고 있고 일단 외산마가 국산 3등급에 와서 약재 편성을 만났다는 거 또 인기권에 8마 서울탱크라든가 뭐 3마 원더풀 이글이라든가 이러한 마필들 또 10마 대변화까지 전부 다 부담량이 높습니다. 58kg의 부담 중량을 부여받고 서울탱크 같은 경우에 결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경주의 조건이 다 11번만 멋진 왕자 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네가 먹어라 뭐 이런 식이죠. 그죠? 부담량이 너무 과중하니까. 근데 11번은 충마라고 보고요. 데르몬 마필들이 은근히 많아요. 뭐 이스킹덤도 있고 뭐 원더풀 이글, 샤이니 힐링, 뭐 치트, 뭐 트라이썸더, 서울 탱크, 뭐 10번 대변화. 결국은 11번의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보여지는데 8마 서울 탱크와 4마 샤이니 힐링은 15조에 동반 출전하는 마필이지만 상태는 좋다고 해요. 마방의 내용을 들어보면. 근데 문제는 부담량입니다. 부담량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7번 트라이썸더가 의외로 내용은 괜찮아요. 내용이 괜찮고 10번 대변화는 지난번에 제가 승부를 했다가 깨졌던 마필인데 예전에 선행도 갔던 마필인데 너무 이제 최근에 이동화 기수가 이 마필을 탈 때 보면 단 한 번도 선행을 간 적은 없습니다. 제어하다가 한 발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안쪽보다는 외곽으로 밀려서 광천식 기수가 무리하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 발을 쓴다면 의외로 1900이 더 나을 수 있어요. 문제는 부담장인데 춘식이 형 오늘 제가 원래 춘식이 형 인터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형님 오사마리 저기 한국을 한번 하셔야겠다고. 춘식이 형도 지금 2020년 들어서 좀 경주가 좀 안 풀리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능력이 있는 중견 기수고요. 승부 걸리면 그 승부에 대한 보답을 하는 기수라고 저는 봅니다. 노장 기수긴 하지만 노장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고 중견 기수 치고는 아직까지 승부사의 기질이 있는 기수예요. 충분히 협의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관심을 갖게 하는 마필은 7번, 10번이고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부담량이 무겁다 하더라도 4번과 8번 이 마필들이 내용적으로 괜찮습니다. 어쨌든 충만 서 있으니까 후짝권에서 한 방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듯입니다. 네. 다 고만고만하게 팔려요. 파이트 투데이까지 팔리는데 뭐 부담량 무겁다고 다른 마필. 7번 멋진 왕자는 웬만해서는 밀리지 않는 우승 후보가 아닐까. 입상권은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서울경마 12경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경주고요. 12마리 아이즈 마필들이 주전한 1등급의 1400m. 한대간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그냥 축이달라고 말씀드리는 3번 모르피스. 58kg의 중량이죠. 지난번에 58kg 중량에서 깨졌어요. 뭐 착차는 거의 없었고 이게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강단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장산 파워가 직전 대비해서 56.5 플러스 3kg가 늘어난 상태에서 외곽이라고 한다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3번만 모르피스는 인정. 실험 장산 파워는 약간은 불안한 인기권. 그렇다면 후자권의 한 방만 찾으면 이 경주는 의외로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3번만 모르피스도 무겁기 때문에 한대건이 노리고 있는 마필이 현장에서 컨디션만 좋다면 과감하게 한번 축을 세워서 공략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그 한대건이 노리고 있는 마필을 확인해 보십시오.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마지막 승부 경주에 강한 한대건이죠. 마지막 승부 지난주에 이어서 적중할 수 있도록 주력 한 방으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는 마무리 짓겠고요. 한 얘기도 없는 것 같은데 끝났나? 승부처 공개드리면서 정리할게요. 267, 10, 12 267, 10, 12 그 중에 10경주가 더 막아면 승부처고요. 최종만 6경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정보는 좀 미리미리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내용 많아요. 안 들어와서 그렇지.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